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금 이제 학생이 질문한 게 뭐냐면 수학 한 줄 정리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수학 공부법에 대한 개략적인 간단한 동화쌤의 생각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한 줄 정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러니까 100개, 하루에 100개를 풀면 2등급. 하루에 200개를 풀면 1등급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등급 맞는 학생들은 그쵸, 하루에 10개씩 하죠. 20개씩 하고. 두 번째는 시간 안에, 시험 시간 안에 푸는 속도보다 늦게 공부하는 것 자체는 뭐 공부하는 데는 의의가 있는데 점수로는 환산되지 않는다. 점수로는 환산되지 않는다. 점수로 변하기 쉽지 않다. 왜? 한 시간 내내 4개를 풀고 원리를 이해했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200개를 풀 수 있는 1등급 아이들 혹은 간혹의 몇 명의 2등급의 아이들 하루 종일 한 개를 알아도 고맙겠다 라는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누구나 맞아야 할 기본 수준까지 이렇게 1등급 턱걸이 아니면 1등급 턱걸이 1등급에서 1등급 여기까지 가는 것은 반복된 양에 의해서 해결되고 이 반복된 양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똑똑한 애들도 시험 시간에 원리를 터득합니다. 그리고 되게 즐거워합니다. 점수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속도. 자, 이렇게 양과 속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답 정리 틀린 거 다 해요? 자, 오답 정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답 정리 자 4등급, 5등급, 5등급 아래 오답 정리 여러 번 풀고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답 정리를 해놓고 이걸 볼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걸 푸느라고. 그러니까 오답 정리는 왜 하느냐? 반복해서 보기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답 정리를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반복해서 안 보는 오답 정리는 그냥 노트 필기 한번 해본 겁니다. 기분 내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4번 오답 정리를 이렇게 해야죠. 오답 정리를 하는데 오답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자, 틀린 문제가 있어요. 틀린 문제가 이틀 공부했더니 50개가 나왔어요. 그럼 50개를 다시 풀어야죠. 그랬더니 30개가 나왔어요. 30개가 나왔는데 아리송한 거 이거 중에 10개는 전혀 모르겠고요. 답을 봐도 나머지 20개는 아리송한데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럼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10개는 그냥 깨끗하게 써놓고 손을 터는 겁니다. 먼저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0개를 압축 요약해서 액기수를 뽑고 그 압축 요약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응용하고 변형시키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에서 압축시킨다. 그런데 이 50개에서 30개에 이에서 20개로 또 틀렸는데 그러면 또 30개가 있죠. 이 30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럴 때 한 줄 정리가 필요합니다. 뭐 한다고요? 한 줄 정리. 자, 한 줄 정리라는 것은 이 한 줄 안에 무엇인가 수학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 줄 정리를 해야 될 때 분석해야 돼요. 한 줄 정리를 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한 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오답이 발생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문제 분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읽을 때 문제를 개념마다 이렇게 딱딱딱딱 국어 구절처럼 이렇게 영어 구절처럼 끊어 읽어야 되는데 끊어 읽지 못하니까 문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 못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끊어서 이 단락과 이 개념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문제의 구조 자체를 분석할 수 못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문제 구조를 분석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거의 개념이 몰라. 어떤 개념을 표현했는데 이 개념 자체는 아는데 이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를 몰라. 뭐 그렇게 문제 자체를 읽지 못한다. 구조를 파악 못했다. 개념을 모른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이거 문제를 읽는 걸 소홀히 해서 요건 자체를 빼먹었다.
여기에 정사각형 나오면 변과 각이 같다는 걸 기본 전제로 풀기 시작해야 되고 그걸 조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수가 나오고 자연수가 나오면 반드시 조건의 하나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을 때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읽을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 누가 풀어주는 것만 잔뜩 봤을 때 학원 강의만 잔뜩 들었구나 동영상만 잔뜩 들었구나 누가 풀어주는 것만 따라서 풀고 그 사람이 분석해주고 자기가 이해한 상태에서 계산만 했을 때 그래서 혼자만의 연습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도 알고 구조도 하고 요건도 하고 개념도 다 하는데 문제풀이 경험이 부족한 거야. 또 이것도 경험 부족하겠죠. 혼자 한. 자, 혼자 한 경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짝수의 종류 3의 배수로 쓸 때는 3n을 중심으로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3n 마이너스 1, 3n 마이너스 1을 써서 이렇게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된다라는 것도 기초 개념이고, 그쵸? 네. 뭐 시그마 K나 시그마 K제곱이나 시그마 K제곱이나 이런 것도 공식에 나오는 거야. 이거 공식에 나오는 거야. 이것도 일정 부분 공식에는 나와. 정석에는 언급이 돼 있어. 근데 이거보다 더 짜잘한, 유리화를 했을 때 한 번 나왔어. 저쪽 몇 학년에. 근데 그 다음에는 안 나왔어. 그럼 학년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이하고 뭐 하기는 뭐 한 기초 개념들이 쫙 깔려 있죠. 네. 이런 걸 활용 못해. 치환을 못하던가 번분수를 못하던가 비례식을 활용하지 못하던가 이런 걸 활용을 못해서 뭘 못하냐면 발상 자체를 못해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설계를 못한다고. 발상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뭐 무한 등비급수 나왔을 때 이것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이 돌아 있거나 회전되어 있으면 그 각도를 가지고 각을 찾아. 다이노는 각이 중심이니까 각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 발상 자체를 하는 법이 연습이 안 됐고 누적이 안 됐어. 그러면 문제 자체의 설계를 못하는 거야. 자,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 문제 분석이죠. 그 분석한 바탕으로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분석은 되는데 설계를 못해. 이 설계를 할 때 이 발상을 하면 이 발상을 시험 시간에 이 발상하는 걸 시험 시간에 찾아내고 하면 오와 난 천재야 해봐야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본방전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9칸으로 나눴을 때 어떤 숫자가 여기 써 있고 여기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한 번 이상 이렇게 대각선 가로 세로에 없게 하라 그러면 A를 고정시킨 다음에 3의 배수를 하면 여기도 쓰면 안 되고 쓰면 안 되면 나머지만 배치를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의 숫자를 고정해야 된다 라는 게 발상인데 그럼 왜 고정 안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온다 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발상들이 사소하지만 한 줄 정리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틀렸으면 자 해답을 봤더니 이렇게 고정하랬고 그럼 왜? 고정하래 나왔으면 왜? 그렇게 고정 안 하면 어떻게 돼? 고정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돼? 고정하면 가지수를 나누는 게 편하구나. 고정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랑 관련된 건 뭐냐? 그러면 그 나머지들 고정한 거에 나머지들을 또 다른 짝수로 고정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란 걸 해봐야지. 답을 보고 답만 보고 이해했다가 아니라 답을 보고 문제를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게 응용되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변형됐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될 거야. 근데 분석하고 설계한 다음에 해답을 보고는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했어. 자, 그러면 이게 다 끝났어, 이해가. 그럼 이해 끝난 다음 뭐겠어?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거를 정리하는 게 한 줄 정리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하려면 첫 단계는 뭐가 있어서? 문제 특성 간단하게 쓰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 특성을 안 써도 한 줄 정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왜? 문제 자체가 흔하면. 아니면 이 설계하는 방법, 발상하는 방법. 이게 이런 구조리를 이해 못한 개념에 대한 거. 아니면 여기 이해를 했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변형시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여기 한도 내에서 내가 시험 볼 때 이거를 보면 이 문제를 다시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거에 엑기스를 써주는 게 한 줄 정도. 이걸 다 쓰면 어떻게 해? 한두 개를. 그걸 했는데 모르면 이걸 다시 찾아봐야지.
다시 풀어보든지 다시 해설을 보든지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한 종자 정리로 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푸는 게 확률과 통계면 확률 같은 게 뭐 조합 부분이면 조합은 1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2는 이렇게 해야 돼 3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쭈루루룩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자 조합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책 사면 항상 나오는 이 공식을 몰라서 풀면 공부 안 하고잖아. 근데 이 공식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고 파생되고 구체적인 원리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쭈루룩. 근데 나중에 틀려다 보니까 아 내가 푸른 2번, 7번, 14번, 13번은 아 조합의 요 성질을 모르는 거구나 하는 공통점을 나중에 찾아내겠지. 또 나중에는 이런 공식들을 찾아갖고 이렇게 가지수로 나눠서 조합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세 개, 이런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요거 중에서 이 두 가지 여기에 풀이법 이런 문제는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하면서 이게 한 장으로 통째로 다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기 전에 여기에 쓸 A하고 B하고 C를 정리하기 전에 여기에 A, B, C들 여기에 A, 여기에 B 7번에 C를 이렇게 모아야 되지 않아? 나중에 여기다 쓸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 여기에 있는 이 단어, 여기에 있는 이 단어만 모으면 여기에 모아지지 않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초 소스를 모아놓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아니 생각을 해보셔. 예를 들어서 오답 정리라고 썼더니 이게 150장이요. 그럼 새 책이네. 아니 두꺼워갖고 새 책으로 150장으로 해갖고 언제 이걸 반복해서 보냐는 거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 여기서부터 보통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해설이라는 게 있어. 문제라는 게 문제가 이렇게 문제를 써주고 해설지에도 그 다음에 해설이 이렇게 과정에 이렇게 써있어. 그럼 쌤이 뭐라고 그랬어? 이런 거를 볼 때도 적어도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개념 여기까지는 이 개념 여기까지는 이런 계산 여기까지 이 개념이면 여기에서는 이 개념 요 계산 과정에 요거만 알면 쭉쭉쭉쭉 하면 계산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발상만 한 줄로 써도 되는 건데 에? 맨날 여기에 있는 계산 충분히 나 혼자 할 수 있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왜 보냐고. 그러니까 요것만 흐름만 딱딱딱 되게 이렇게 비문학 끊듯이 끊어 있는 것도 해설을 읽는 법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다가 솔직히 이 필요한 개념 등급이 3등급 이하면 필요한 공식 이런 거 계속 써보면 나중에 이게 한눈으로 받으면서 이거 자체의 구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조를 암기해야지 나중에 따라가서 그거를 공부할 수 있고 풀 수 있지 않아? 잘하는 1등급 저절로 이게 떠오르지 PPP. 근데 어떤 애가 그러던데 여기 5초나 3초에서 5초에 여기서부터 답까지 쫙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떠오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매달려봐야 소용없다고. 3초에서 5초요. 이걸 분석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즉답 수준을 원하잖아 지금 수능에서는. 아니야? 그럼 즉답 수준을 원하기 위해서는 안에 이게 굉장히 다양한 가지수나 소수를 외워줘야 되는데 슬프게도 그렇다고 하나 가지고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풀 시간을 주냐고. 그냥 나오는 대로 팍팍팍팍 해야 마지막 문제도 풀 수 있고 그렇지. 두 문제를 못 풀잖아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어떤 건 써가면서 해야 되고 쓰는 과정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설계 자체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아는 문제 설령 이 문제가 알았어 맞았어. 네. 그럼 아는 문제로 문제를 다시 푸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끊어가지고 핵심을 요약해서 쭉쭉쭉쭉 풀으면 이걸 한 줄이나 두 줄로 핵심으로 요약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쌤 이거 제가 이게 풀고 알겠는데 이건 알겠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네. 좋은 건 아는데 좋은 것은 아는데 이거 이해도 했는데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애들이 그래.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머리에서 어떻게 움직여. 수학이 직관이요? 말로 표현하면 못 움직여. 말로 표현하면 못 움직이니까 수학을 전부 다 뭐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수식으로 써서 화살표로 이거에서 이것 떠올려 라고 하는 게 한두 종류. 문장으로 쓰라는 것도 한 종류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특이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 틀렸어 3번 틀렸으면 해설을 보고 최소한의 힌트만 여기다 이렇게 써래. 그래서 다시 못 풀어. 그럼 한 단계 더 힌트를 여기다 더 쓰래. 그래서 다시 풀었는데 좀 지나서 못 풀어. 그러면 더 자세한 힌트를 이렇게 쓰래. 그래서 풀어.
그래도 못 틀면 이걸 써야 된대. 이해돼? 네. 틀린 문제를 이렇게 할수록, 그래서 이걸 써갖고 나중에 플러스는 정리 안 해도 되지. 네. 이것까지 썼는데 2개 썼는데 틀려. 그럼 심각해가지고 그지? 한번 써봐야지. 이거 되면 이거 쓴 다음에 총체로 설명받아야 돼. 누군가한테. 안 그래? 네. 그럼 여기에 써있는 요거 나중에 모이면 이게 뭐가 돼? 문제. 한 줄 정리. 안 그래? 네. 결국은 근데 자 그러면 한 줄 정리를 왜 시키냐? 야 네가 이렇게 한 줄 정리를 쓴 것들을 보면 이건 짜잘한 개념들인데 이 짜잘한 개념들을 관통하는 걸 쫙 보면 야 너는 함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야 네가 이 조합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너는 조합하고 순열을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하는 묶어서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함수의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함수의 종류를 모르는 것 같아. 에? 순열과 조합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 네가 이거를 쭈르륵 해서 지금 틀리는 상황을 봤을 때 선생님이 볼 때는 네가 이런 개념들을 모른다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유리수하고 정수의 관계,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 부분을 해줄게. 이렇게 통으로 찾는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네.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봐봐. 어떤 항목이 있고 수학책을 보면 여기다 또 4개의 항목이 있어. 근데 보통 유형별 항목 보면 6개, 7개 요게 또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치? 네. 자, 이거는 다 알아, 애들이. 진짜 골 때리더라고. 이거 다 외웠어. 근데 뭐가 빠지냐면, 요 기본적인 개념과 맞물릴 수 있는 개념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 근데, 불행하게도 요건 중3회 때 배웠고, 요건 초등학교 때 배웠고, 이건 중1에 고1에 배웠네? 이거랑 껴야 되거든, 따르게. 네. 어디에 들어가, 어디에? 에? 아니, 실제로, 지금 배운 건 뭐야? 이거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배웠잖아,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전까지 배운 건 뭐야? 이거잖아. 그럼 과거에 배웠던 개념하고 현재 배웠던 개념을 합치시켜서 여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엮여져서. 그러면 애들이 뭐 때문에 틀려? 화학. 요거. 아니면 요거 좀 덜 생각한 거. 그런데 요 방법은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야? 네. 요거를 외우는 게 하이라이트 아니야? 그게 문제풀이고 실전이고. 그러면 봐봐, 이런 개념이 있어. 이게 봐봐, 문제는 이게 그냥 책에 나오는 공통 개념이고 이게 문제에 나오는 유형 개념이야. 이것도 공통 개념이고 이게 문제에 나오는 유형 개념이야. 그러면 이 개념하고 이 개념은 이렇게 끼려면 힘들어. 가끔가다 나오지만 이거는 이렇게 개념, 이렇게 개념은 언제든 가능하잖아. 네. 그러면 이 개념과 개념을 찌는 것까지 어떻게 이 공식 배울 때 이걸 어떻게 내? 왜 이거만 나와? 다른 사람 네 손 껴봐. 다른 사람 개념도 다 있는데 야, 이게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 깨는 것 자체를 기억하고 외우려고 지금 저런 거를 정리해 나가는 거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오답 정리를 한 답시고 이렇게 딱 해갖고 미적이면 미적하면서 막 다 써. 맨날 리미트 뭐. 그래서 이거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예. 수준만 임마 그럼. 네가 계산할 줄 안다며. 이 과정 쓰고 자 이렇게 과정 쓰고 이렇게 막 읽고 이렇게 과정 쓰고 이렇게 과정 썼어. 자 그러면 이거 써야 돼. 아니. 써야 돼. 이거 문제 풀 때 빨리 연습해. 써야 돼. 그러면 요 과정 세 줄만 딱 쓰면 2줄에 다 쓰겠네. 오답 정리. 이거 계산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개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념. 자 이렇게 써놔서 판매형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왜? 자기 수준에 맞는 애만 공부하냐고. 5등급, 6등급을 이게 뭐냐고, 외계 있냐고, 이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다 계산하려면 짜증내서 이거 쓰겠냐고. 그렇지만 이거 내 거잖아. 네. 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빼도 되지. 네. 이거 빼도 되지. 그럼 1시간에 오답노트 보통은 예를 들어 20개 썼으면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쓰면 1시간에 오답노트 100개도 쓰겠다. 해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갖고 정리해와. 그래서 A4 2장에다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아니냐? 네. 그러면 야 네가 이 책을 풀어서 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네가 모르는 엑기스 잡아가지고 계산력은 있으니까 모르는 개념
모르는 발상, 모르는 설계법 이런 거 저거 수능 특강 해설 보고 다 총정리해서 A4 2장에다 써오라면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걸 달달달 외웠어. 근데 다음번에 딱 나와서 외운 거 나왔어. 그럼 순식간에 발상되잖아. 그렇게 가보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네가 현재 일정 수준의 문제수를 풀다가 얼마 전에 100개를 돌파했다며. 네. 그러면 이게 2등급 수준이라고 했잖아 내가 쌤이. 네. 그러면 1등급 수준으로 따라가서 강제로 1등급 애들은 더 공부하니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래서 100거 채워. 끊어, 정리해, 풀어. 그럼 반복해서 푼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의미가 있어. 계산 과정 막 리미트 n을 이렇게 넘기고 어떤 거는 이 과정은 이런 계산 과정은 여기다 이걸 낀다라는 걸 외워야 돼. 너 이런 거 아냐? 99에 제곱 마이너스 1 하면 애들은 중학생들은 못해도 고등학생쯤 되면 직업이 있으면 일자 있으면 제곱 이게 3승 있으면 3승 이거 55승 있으면 55승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알지. 네. 어떻게 알았어? 처음부터 알았어? 아니. 문제 풀면서 알았잖아. 그럼 문제 풀면서 이 문제 과정에서 계산 과정에서 그게 갑자기 안 떠오를 만한 거는 다 쏘아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수학을 정리한다는 것은 자, 제일 처음에 애들이 뭐부터 하냐? 개념, 기초 개념 쭉 하고 어차피 개념 대충 해도 어느 정도 해도 뭐 문제 푸는 과정에서 뭐 기초 문제 하다가 보면 그치? 네. 에? 이게 A 단계 앞에 있어. A 단계 문제는 개념 확인하는 거지. 네. 자 B 단계는 이 개념을 한 가지가 아니라 2개 정도 넣는 거지. 네. 자 C 단계 하면 이 개념하고 딴 동네 개념하고 붙이는 거지. 네. 자 D 단계 하면 이 개념들이 4개지. 하나, 둘, 셋, 넷. 그것뿐이요. 그런데 이거는 요런만 하니까 쉬워. 이것도 요런만 하니까 쉬워. 근데 이거는 남의 게 들어가니까 요거만 신경 쓰니까 문제야. 그러면 요 과정파야. 근데 이거는 요 단계 흐름을 설계를 해야 돼. 그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푸는데 그럼 이거는 개념 아니고 이거는 개념 아니고 이건 개념 아니고 이건 개념 아니고 다 개념 아니야. 실제로 잡으려면 이 개념과 이 개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꽉 줘야 뭐 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잡고 그러면 이 손바닥이 강해야 이게 잡히냐? 아니. 아니지. 손가락으로 꽉 쪄서 이 손가락 끝에 힘으로 버티는 거 아니냐? 철봉도? 네.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힘을 늘리려면 그걸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됐다 하고 개념 요거 개념 애교 개념 아니 이거 출발이요. 바탕 이 수준은 넘어야 돼. 넘어야 되고 숫자를 높여야 돼. 그러면 정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네 문제로 지금 풀었지? 그럼 이건 개념 뭐 정리해야 돼? 너 설명을 해봐. 무슨 문제요? 남자 12명, 여자 12명 일렬로 설 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야 그러면 요거 발상은 뭔데? 이웃하는 거는 여자끼리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이웃하는 건 뭐라고? 그 사이에 껴놓는다고? 네. 그러면 이웃하는 건 사이에 하나를 껴놔라. 그럼 끝이네 그냥 한 줄. 네. 근데 너 왜 틀렸는데? 이 옆에 n 근데 그냥 풀었으면 되는데 옆에 n 곱하기 12팩으로 바꾸라 해서 이게 좀. 아니 그럼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지 마. n 곱하기 12팩이랑 계산의 문제지. 계산법의 문제. 네. 근데 이걸 왜 그래서 그걸 공부했더니 뭐로 나왔어? 12팩을 만든 다음에 n을 뽑아내야 되잖아. 네. 그럼 소인수분해하고 n 빼보면 되네. 네. 근데 뭐가 문제였어? 그런 걸 그때 잘 못 떠올 소인수분. 이게 곱하기니까 이것도 곱하기고 이건 12, 11 이게 쭉 돼 있으니까 어떤 숫자를 이런 곱하기 형태로 나오는 거 소인수분해잖아. 네. 그러면 n 곱하기 12 곱하기 소인수분해를 떠올려. 이렇게만 써놓으면 끝이네. 네. 그러면 이런 게 자꾸 나오면 소인수분해가 뭔지 인수분해가 뭔지 곱하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뭔지 인수가 뭔지 배수가 뭔지 이거 해야 돼. 실제적으로 그게 뚜렷해야 나중에 그게 팍 떠올라. 그래서 초등 수리논술 하는 애들 그거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거야. 곱하기 연속이 뭐고 곱하기를 왜 소인수분해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요거 자체는 결국 이거 뭐 안 써도 된다는 거냐. 네. 그러면 힌트 월은 이거네. 동그라미 쓰면 동그라미. 네. 힌트 2는 이렇게 하면서 소인수분해. 끝이네. 네. 그럼 이 두 줄만 쓰지 이걸 왜 다 썼어?
다 하거든. 아, 깔끔하게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 숙제하려면 당연히 써야지. 근데 이렇게 두 줄만 써놓으면 생각은 충분히 하고 정리는 정리대로 하고 개수는 그지? 몇 배를 더 할 수 있지. 네. 그래서 한 줄 정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한다는데 애들이 오답 정리 보면 이렇게 한 줄 정리 딱 보잖아. 그러면 몇 번 문제하고 간단한 개념 몇 번. 이거는 모든 학생들 보여줄 때 만드는 학원용이고, 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틀린 거. 내 중심으로 써야지. 내가 기억하고 내가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만 쭈르륵 보면 자기가 실수한 거, 뭐 한 거 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화살표로 해서 뭐라고? 본인이 실수한 거하고 본인이 해결책. 아니야? 네. 아니면 본인이 실수한 거 해결책 사이에 간단한 개념. 이해됐어? 네.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본인이 만들어 와. 한 줄 정리를 어떤 식으로 본인이 능력에 따라서 할지를 만들어 오면 그걸 계량해주고 고쳐주면서 그 공통성,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 부분을 계산할 때는 쓸 때 계산법을 어떻게 고칠지 아니면 체크법을 어떻게 고칠지 이런 걸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네. 자, 내가 이렇게 한 줄 정리 강조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뭐겠어? 정리하다. 첫 번째는 뭐야? 양을 더 많이 늘려야 할 수 한다고. 그래, 양.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속도.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시간. 이 속도가 시간이요. 이것도 양도 시간이고 다 시간이요. 또 양, 속도 뭐라고? 반복할 수 있어야지. 반복. 또 네 번째는 뭐야? 그러기 때문에 양, 속도, 반정이요. 정리. 그지? 반복하기 위한 정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제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양이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결국 왜 많은 양을 속도에 따라서 반복해서 정리하라는 것은 암기하라는 거야, 암기. 자, 그러면 이해해야 할 문제,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도 다 못 풀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아이들이. 네. 그럼 1,000원에 달린 거고, 이게 수학적 재능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A를 틀렸어. 40분 문제를. 그래도 서울대 가는 문제가 없대. 운 좋게 내가 풀 수도 있고. 그지? 네. 그래서 B까지 두 개를 풀렸어. 그래도 1등급 컷등급이 딱 되든지 거의 다. 그렇게 된대. 그지? 네. 야,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A, B 두 문제를 논하는 것이지 말이야. 여기까지 또 도달 안 된 다음에 두 문제 왈가왈부한 거는 지가 뭐 하나도 능력도 없으면서 맨날 말만 많은 거랑 똑같다고. 자, 요거를 하는데 뭐가 기여한다고? 대량의 오답 정리보다 한 줄 정리 플러스 오답 정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모르는 걸 써놔야 나중에 발전됐을 때 아니 어려운 것도 많이 써놔야지. 내가 포기하고 힘들 만한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한 줄 정리 외에 이 수준이 올라가면 이걸 도전하게 된단 말이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나갈 때 핵심만 잡는. 왜 이렇게 한 줄 정리를 안 하면 예쁘게 오답 정리하고 안 봐. 뭔지 몰라. 나중에 또 틀려. 그래서 한 줄 정리 감 잡았어? 네. 질문. 이해됐어? 네. 자, 지금 한 거는 수학 그 오답 정리 중에서 한 줄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업했습니다.